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물류 그리고 공급망 분야의 ESG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 측정, 이게 왜 지금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규제 동향부터 실제 기업 사례, 경제적 가치까지 쭉 훑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여기에 약 7%가 물류 산업에서 나온다고 하죠. 이제 지속 가능성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의 그 스콥들이, 그러니까 공급망 전체의 간접 배출량 있잖아요. 여기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게 오늘 저희 논의의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 CBAM이라고 하죠. 이게 벌써 일부 시행 중이고 2026년부터는 진짜로 탄소 비용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는 IFS 재단에서 내놓은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S1, 그리고 S2.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기후 관련 위험 관리나 공시를 이제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EU의 CSRD, 이것도 중요해요.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인데 2025년부터는 좀 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스콥3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만들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전 과정, 특히 운송 같은 외부 영역 정보까지요. 이게 의무예요, 의무. 국내 상황도 KETS라는 배출권 거래제랑 K텍소노미라는 녹색 분류 체계가 있어서 만만치 않죠. 와, 규제가 정말 촘촘해지네요. 이게 듣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 맥킨지 조사 보니까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46%, 거의 절반이죠. 이 사람들이 저탄소 전환을 최우선 투자 순위로 꼽는다고 하고요. 소비자들 인식 변화도 진짜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미국 소비자 65% 이상이 지속 가능한 제품을 일부러 찾고 약 80%는 친환경 제품에 돈을 더 낼 의향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녹색 물류 시장 자체도 2030년에는 3,5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하니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 기업들 움직임도 아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오비맥주 사례 이게 참 좋은 예인데요. 협력사들이랑 같이 제품 하나하나의 탄소 배출량, 이걸 PCF, 프로덕트 카본 풋프린트라고 부르죠. 이것까지 측정하면서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또 CJ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박스 추천 시스템, 로이스 오펙, LOIS 오펙이라고 하던데 이걸로 포장 폐기물을 확 줄이고요. 테이퍼 없는 포장 기술 같은 혁신도 하고 있고요. 운송 효율이랑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죠. 단순히 착한 기업 이미지만 챙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지는군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자료 분석을 보면 탄소 배출량 측정하고 관리하는 게 결국 비용 절감으로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운송 경로를 최적화한다거나 아니면 화물 적재율을 높여서 연료비란 10%에서 15% 정도 아낄 수 있고요. 전반적인 운영 효율이 좋아지니까 관련 비용도 한 5%에서 10% 줄일 수 있다고요. 만약에 연간 운송비가 한 10억 원 정도 드는 회사라면 이것만 잘해도 연간 1억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와. 네네, 그렇죠. 그 경제적 가치는 사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탄소 관리 시스템을 미리,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구축하면요, 나중에 닥쳐서 규제 대응하는 비용보다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리고 녹색 금융 상품 같은 거 이용할 때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물류 기업이 시스템 구축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죠. 자료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 절감 효과가 5억에서 8억 원에 달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1년 안에 투자비 회수하고 5년 동안은 누적으로 20억에서 40억 원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또 다른 맥킨지 조사 결과인데 화주, 그러니까 짐을 맡기는 회사들이랑 물류 회사들 양쪽 다 70% 이상이
친환경 운송을 위해서라면 추가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70%나요? 네, 시장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기업일수록 경쟁 우위를 딱 잡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좀 대응이 늦어진다. 그러면 규제 비용 부담은 점점 커지고 시장에서 뒤처질 위험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점합해보면 이 물류 분야의 탄소 배출량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네요. 필수 과제이면서 동시에 비용 절감, 브랜드 이미지 제고, 또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이라는 그런 실질적인 이점까지 가져다주는 핵심 전략이다. 이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단순히 규제를 따라가는 차원을 넘어서 정말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 회사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공급망이 단순히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실질적으로 환경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더 푸른 공급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첫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